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 이렇게 다 20%씩 투자가 돼 있는데, 내일 동시호가 때 10%씩 더 넣어가지고 30%를 맞춰놓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어,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원하던 그림이 나왔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거 굉장히 세다. 생각보다 세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그랬죠. 그, 지금 나스닥 반도체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특히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그 이외에 다우라든지, 아니면 러셀 2000이라든지 S&P 500 이런 게 다시 끌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지 이게 진정한 상승장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게 나왔습니다. 러셀 2000 3.4% 1등 했어요. 다우 2등 했어요. 그죠? S&P 500 3등. 나스닥 4등. 그죠? 너무 좋아요. 야, 이건 진짜 이게 시나리오가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 그죠?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나스닥만 지금 오버슈팅 나가지고 조정받고 조금 눌림목이 좀 심하게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안 나와요.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지표 나왔잖아요. 이거 그냥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그죠? 어제, 이번 주, 다음 주, 저번 주, 없어졌네. 이런. 없어졌네. 그죠? 이번 주 넘어가 버렸으니까, 없어졌네. 6월 4일, 5일. 진짜 없어졌네. 하여튼, 뭐가 있었지? 하여튼 무슨 지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지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싸그리 이제 말아먹고 올라갔습니다. 되게 세게 올라갔다. 그죠? 야, 이제 그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 저는 이 지표를, 이런 그 어떠한, 요런 지표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그 어떠한 그 투심의 방향이라든지 투심을 형성하는 쪽이 아니라, 악재일 때 안 좋게 나오면 그게 더 증폭되는지, 호재일 때 좋게 나오면 그게 더 증폭되는지, 이런 것만 이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요. 투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붙는다. 특히 이제 막 기관화 장세라든지 금융 장세라든지 아니면 실적 장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 지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개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묻지마 장세가 오잖아요. 그때는 저 지표 싸그리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계속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분명히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뉴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어저께 미국장 끝나고 나니까 또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또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종목 얘기하고, 골디락스 얘기하고, 또 금리 6월달에는 못 올려도 7월달, 8월달에는 올리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하고, 올 연말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하고, 하여튼 주가가 올라가니까 쓸데없는 얘기 다 해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죠? 뭐, 월요일 저녁 11시에, 밤 11시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데, 이거 그냥 그 구매 담당자들이, 다음에는 이 정도 팔 것 같아서 내가 물건을 이 정도 구매를 했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또 말 맞추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 내용이 있어요. 나온다 그러면. 그죠? 화요일 날 아예 없죠.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 맹맹이 없죠. 중국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어쩌고저쩌고 없죠. 그 다음에 목요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죠? 요거 나오고. 지금 실업자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냥 입맛에 맞춰가지고 다 뉴스로 주가 올라가 버리면, 뭐 경기 호황이다. 주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많이 하여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내용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특히 다음 주에는 없다. 연준 애들도 떠들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지금보다 더 강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대략 0.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저는 뭐 예측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근데
월요일날 분명히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갭이 너무 많이 뜨면 1% 이상 뜬다 그러면 그 동시호가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월요일날 비중을 10%씩 더 늘려가지고 90% 가져가고, 그 다음에 10%는 좀 고민했다가 적당한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지금 오늘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뭐 다 없죠. 이런 거요. 러셀. 러셀 2000이 떴다. 근데 왜 떴을까? 중소형주 왜 떴을까? 그동안의 금리 고공, 지금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채권 금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그죠? 미 국채가 지금 신용도가 떨어지네, 신용도가 아니죠. 신용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국채를 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곳에다 투자를 했는데, 은행들이 망해 나가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제가 ETF로 요걸 추적을 했잖아요. 미국, 지역은행 ETF거든요. 그게 중소형 은행이죠. 이 ETF로 추적을 했는데 어저께 뻥 떴어요. 어제 6.16%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많이 빠졌을 때보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죠? 그러면 얘 이제 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중소형주가 받쳐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어느 구역에서 떨어질 군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위험도가 많이 상쇄됐다. 그러면 롱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하나요. 롱이다, 그냥. 롱이다.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롱이다. 세다. 그냥 세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이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세게 상승한 거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냐면, 러셀 2000이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더 가겠죠. 그죠? 어저께 금요일 날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생 떴죠. 그죠? 유럽 날라갔죠. 미국 날라갔죠. 근데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그러니까 나스닥을 시점으로 반도체 AI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야, 저거는 반도체뿐이야. 야, 반도체에서 진짜 돈을 벌어? 엔비디아 저거 너무 공공연징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주돈도 비중을 계속 줄였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놈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우 올라갔죠. S&P 500 올라갔죠. 뭐 다 끌고 그 밑에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소외된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이거 이제 분석을 하면 내일 이제 또 우리장 반도체주 말고 또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그죠?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중공업이라든지, 어떠한 섹터 건설이라든지, 이제 미국장에서 올라갔던 그 종목들 위주로 또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번 상승은 진짜 세다. 6월 달도 괜찮지 않을까. 최소한 FOMC 회의 하기 전 6월 14일까지는 주가 꼬라박는다? 이건 없지 않았을까?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랬죠. 이상하게 주돈이 한 타임 한 타임 빠르게 반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반응을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월요일날 확 늘려놓고 조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우상향이에요. 계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만 올라갔냐? S&P 500. 엄청 세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라인 하나 딱 그리고, 그죠? 전고, 여기. 요쪽, 요 라인 정도 좋다. 그죠? 이렇게 라인 그려놓고, 전고는 뚫지 못했네. 근데 나스닥은요, 여길 뚫었어요. 나스닥은, 여길 뚫은 거예요, 여기. 나스닥이 여길 뚫은 거예요, 여기. 엄청 세다. 이거 진짜 생명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버티고 있었는데 여길 뚫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상승분이, 나스닥 1.07%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뚫어버린 거예요. 땡큐. 그죠? 땡큐.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죠? 그리고 다우도,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얘도 이렇게 이 상승세를 가지고
계속 중소형주 끌어올리고 S&P 500 끌어올린다 그러면 다우라고 뭐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우도 전고만 뚫는다 그러면 이 전고 라인만 뚫는다 그러면 야 이번 장은 진짜 우상향 생각보다 꽤 오래 가지 않을까 그죠? 어느 누구도 지금이 골드락스다 상승장이다 대놓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유튜브에 나왔다는 전문가들, 뭐 증권 브로커들 아니면 애널들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버는 놈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안이 있는 거죠. 성인? 뭐 성인이라고 되나? 하여튼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어놓고 돈을 벌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거짓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 크로스 체크가 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쉽게 떨어질 장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뿅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이 오버슈팅이 났다. 너무 거품이 꼈다.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조심하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더 가. 왜? 그때는 개미들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묻지마 투자가 붙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투자 붙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부터 슬슬 개미들이 끌려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개미들이 안 들어왔다.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주도는. 그래가지고 괜찮다. 좋다. 어저께 미국장만 봐서도 좋다. 유럽장 제가 유로스톡스 50 이거 공매도 치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작살날 뻔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몇 프로 올라온 거야. 이때 치려고 그랬는데 그죠? 2.4%. 이날이었지 이날. 이날 공매도 치려고 그랬다가 그죠? 대략 2.5%. 와. 그죠?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이 항생이 밤에 또 올라갔어요. 항생 선물이 또 올라갔어. 지금 굉장히 세요. 항생 지수가 음, 까지 모르 이걸로 봤나? 이거 아닌데. 항생 이걸로 봐야죠. 그죠? 여기 보시면 4시, 5시, 5시 4시 반, 4시 반. 그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여기가 아니지. 4시 15분 여기서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거든요. 요만치 또 올라갔어. 요만치. 대략 90 정도 더 올라갔네요. 요만치 더 올라갔죠. 방생이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갭상승해가지고 또 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항생 봐왔듯이 항생이 한번 추진력 얻어서 날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세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항생 보고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생하고 커플링이 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항생이요 뜨기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뜨냐면 여기라고 봐주세요. 여기 요날 여기 요렇게 갑자기 뽕뽕뽕뽕 뜨잖아요. 이게 8%짜리 거예요. 그렇지. 4% 그렇지. 저기 레버리지로 8%니까 4%짜리 4%짜리 뻥 떴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길지? 그 다음날 3%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받고 그 다다음날 뭐 이상한 게 나왔네. 여기는 이게 잘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그 다다음날 대략 4.5%. 이거 진짜 7%까지 갔다가 4.5%. 그죠? 그 다다음날 3.5% 대략 3.5% 정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새 얼마가 올라갔냐면 11점, 12%, 대략 12%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 새. 4%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생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떨어질 때 음봉 뽕, 한 3, 4%짜리 음봉 뽕 내놓고 쭉 빠지고, 상승할 때 그냥 한 4%, 5%짜리 뽕 뛰어가지고 날아가거든요. 항생이 이때 첫날이에요. 4.19, 4.2%짜리. 이거 나왔거든요. 만약에 월요일날 항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기 고민을 해야죠. 지금 여기다 20% 해가지고 여기다 비중을 실어가지고 더 실을지, 아니면 적당하게 실고, 이 나스닥은 어차피 종가에 투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를 3 만들고 2 만들고 항생에다가 20%를 실을지,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생 한번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항생 ETF도 있거든요. 항생 레버리지도 있고, 레버리지 ETF, 고퍼스도 있어요. ETN 고퍼스도 있고. 근데 예전처럼 이 주식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돈이 제대로 벌리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작전이에요. 저는 주돈을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딱히 월요일날 어떠한 큰 악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지금 악재가 나올 그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너무 세죠. 엄청나죠. 일본은 더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일본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자 그렇게 쉽게 거꾸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쉽게 거꾸러질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드리죠. 환율. 제가 이제 환율하고 구리 가격이 우리하고 매칭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환율. 워낙 환율 쑥 빠졌어요. 그죠? 0.5%쑥 빠졌어요. 그냥 차트만 봐도 떨어지죠. 그죠? 전저가 대략 1,300원? 한 1,300원 정도? 그렇죠. 1,300원, 1,300원, 1,300원. 1,300원만 깨고 한번 내려간다 그러면, 야, 요거, 진짜, 그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위안화도 조정받고, 그죠? 월요일부터 다시 조정받아서 다시 위안화가 강세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차트상으로는. 아니면 반등해서 위로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국. 근데 항생이 버틴다 그러면 중국 상해 증시도 버틸 수 있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지금 중국 전기차 그 회사들이, 그 부도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좀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중국 향이라 그래도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 지금 대중무역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중국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적자폭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지죠. 그죠? 우리나라가 위험해진 거예요. 사실 지금 주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것도, 미국은 좋지. 실적 잘 나와서 미국은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미국 장하고 우리 장하고 커플링 돼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거든요. 안 좋아요, 지금. 국내 증시는 안 좋다. 국내 시장은 안 좋다. 근데 주식 시장은 그런 거하고 매칭돼서 가지 않더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장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세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 지수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달러 지수하고 지금 위안화, 그 다음에 우리 원화가 같이 지금 강세로 가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가 있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달러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좋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매집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하는 강세가 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구리 가격도 근데 구리죠. 구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기존 어떠한 레벨보다는 밑에 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나마 여기 위까지 올라오면 대략 한 38.5불 그 위에까지만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죠? 중국이 헐떡헐떡 되니까 구리 가격이 잘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구리 가격하고 근데 구리 가격은 어떠한 지속성보다 순간순간의 변동 그러니까 주가가 뭐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갑자기 하락을 한다 그럴 때 어떠한 구리가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이 갑자기 빠진다. 뭐 2%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 아니면 2%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러면서 미국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확인하고 나서 강세다 약세다 판단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환율하고 구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괜찮죠.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항상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주식 같은 거 봐서도 테슬라, 야, 313불. 야, 그러면서 이런데 중국 전기차 착살나고 있는데, 그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니까 또 중국에서 타격이 심한가 봐요. 근데 또, 머스크는 중국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잖아요. 자, 아이러니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차,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더 그 경쟁 상대가 약화되는 거니까 더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요일 날 2차 전지가 한번 뻥 떴어요. 2% 가까이. 근데 주도주인 그 에코 형제들 뭐 이쪽으로 매기가 몰린 게 아니라 그 외에 에코 형제 외에 좀 중소형 2차 전지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가 좀 매기가 몰리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그죠? 2차 전지 이거 빼놓고 다른 섹터에서 좀 강력하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딱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나마 굿이죠. 그죠? 저는 자동차가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지금 반응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현대기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뜨는 거는 자동차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주도는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이 샀다 그래서 뜨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리거가 있어야지 딱 하고 걸려서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원자재도 꾸준히 보세요. 꾸준히 보면 뭔가 매칭이 되는 게 있어요. 매칭이 되는 게 딱 있다.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기름값도 올라갔고 그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걱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환율도 특히 여기 요거 달러 스위스 프랑 요것도 한번 꾸준히 봐야 되고 저도 요거 스위스 프랑을 요거를 관찰을 하거든요.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얘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그죠? 우리가 요거 떨어질 때가 11월 초였거든요. 여기 11월 3일.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가 22년도 11월. 여기가 23년도 1월. 두 달 동안 이렇게 빠졌거든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우리 주가 어떻게 됐나요? 확인을 해볼까요? 22년도 11월. 23년도 1월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아까 이제 스위스 프랑 훅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환율이나 이런 지표들이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을 잘 못해요. 이게 왜 빠졌는지 누가 빼는지 이 돈이 또 어디로 가는지 환율 가지고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런 현상이 딱 일어난다.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이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엔화와 같이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위험한데? 이때 그냥 무조건 고퍼스예요. 이제부터는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고퍼스에 투자해야겠다. 이상 증상이 일어났잖아. 이때 나오는 뉴스들, 환율에 대한 뉴스들 어마어마하게 뭔가 막 나올 겁니다. 그런 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3월 달부터 수급 빠졌다가 그죠? 4월 달부터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다가 푹 빠졌다 그러면 저도 레버리지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싹 상승하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5월달, 6월달까지 안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떠한 한 군데에 매몰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를 봐요. 근데 뭐 이걸 뭐라 그럴까? 전문가는 아니에요. 환율에 대해서도 잘 몰라, 채권에 대해서도 잘 몰라, 주식에 대해서도 잘 몰라,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가 왜 올라가는지도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저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나? 이상한데,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굉장히 유연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일이라도 고버스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큰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제가 투자를 한 그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열심히 봅니다. 저 채권도 좀 보고요. 채권도 좀 보고. 채권이 특이하게 갑자기 이렇게 뭐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전고를 뚫고 나간다든지, 전저를 뚫고 나간다든지, 그죠?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면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주가가 딱히 그때 반응을 안 하거든요. 우리 원화야 주가 상승에 대해서 그때 반응을 해보니까 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화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원달러 환율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반응이 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전저를 깨고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유, 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 보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섣불리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지금 모든 지표가 롱을 가리키고 있다. 제가 그랬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지표가 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만약에 제가 걱정한다. 아, 이게 너무 많이 오버슈팅 난 거 아니야? 걱정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빅스 지수. 야, 너무 낮다. 이게 최저점 아니에요. 그죠? 야, 한번 눌림목? 조정? 한번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그러면 빅스 지수를 사야 되나? 아, 안 사요. 저도 빅스 단타로 가끔가다 사는데, 이건 지금 사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 빅스, 글쎄요. 더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빅스가 크게 반등을 해가지고, 뭐 20불대로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고민해보면 돼요. 주식을 고민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서 봤는데 주도원 생각에는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 지금 이 투자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롱인지 숏인지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하셨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어떠한 뉴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는데 야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카더라 통신 같은 거죠. 무슨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것도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고 그냥 장난기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그거를 댓글을 쓰신다는 거는 그거를 보고 읽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모르잖아요. 대신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캐고 들어가면 돼요. 구글링을 하든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그죠? 그러면 그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명한테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정보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보에 대한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예 정보 자체가 없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같이 버는 거예요. 나 혼자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